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자, 2018년 올해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으신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녀보감에서는요. 의상 스타일부터 헤어, 메이크업까지 2018년 트렌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유행을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나에게 맞는 스타일 찾는 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오늘도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지금도 눈과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기도 어제보다 더 차갑습니다. 굿모닝 날씨 참고하셔서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봅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리던 눈은 지금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이어지겠고요. 현재 충남과 호남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는 10에서 30cm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요. 최대 50cm까지 쌓이겠습니다. 충남과 호남은 5에서 15cm,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과 영남은 2에서 7cm가 예상되고 있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는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비로 내린다면 5mm 안팎에서 많게는 30mm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한기가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철원이 영하 13도, 강릉은 영하 5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은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낮에도 서울이 영하 5도, 대전이 영하 3도로 종일 무척 춥겠습니다. 현재 정례상 모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5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물론 항해나 조업 선박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추위는 더 강해집니다.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고요. 제주도는 금요일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참 중요하죠. 1월에 좋은 슈퍼푸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자몽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유해산소를 막아주고요. 이 고구마도 겨울철 별미죠. 이 고구마는 새로운 피부세포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죽은 세포를 없앱니다. 또 석류에는 항산화제가 많습니다. 암을 물리치는 기능이 있고요. 이 방울 양배추에도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포만감을 주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참고하셔서 1월 건강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내 몸과 취향에 딱 맞춰서 제작된 제품들을 맞춤 제작이라고 하죠. 네. 예. 이걸 잘만 활용하면 남들과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가구까지 모두가 취향 저격인 맞춤 제품의 세계 속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설거지가 한창인 주부. 그런데 허리를 굽혔다 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싱크대가 다른 데보다 좀 낮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많이 숙이고 하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자꾸 수그린 동작으로 하니까 어깨도 아프고 어깨 아프니까 머리도 많이 아파서 진통제를 많이 먹거든요. 실제로 싱크대가 낮으면 건강을 해친다는데 왜 그런 거죠? 싱크대가 너무 낮은 경우 등과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게 돼서 디스크가 맞는 하중이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서는 디스크가, 나이 든 사람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사용할 싱크대. 건강을 생각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겠죠? 알고 있나요? 요즘에는 싱크대도 나에게 딱 맞게 제작한다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30년 된 싱크대를 교체하려는데. 아니, 그런데 갑자기 어딜 재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리 길이까지 재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사용하시는 분의 배꼽까지 높이를 맞춰가지고 사용하시기 가장 이제 적합하게 싱크대를 맞추기 위해서 잰 겁니다. 팔 길이도 꼼꼼하게 신체 사이즈는 물론이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체크하니 요통의 원인까지 밝혀졌습니다.
평균보다 5cm 정도 낮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5cm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설거지를 장시간 하시다 보면은 허리가 상당히 많이 땡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은정 주부에게 꼭 맞는 싱크대 어떻게 달라질까요? 87cm까지 올려드릴 겁니다. 배꼽 높이에 딱 걸리게 하면은 이제 허리 안 아프고 이제 설거지하시기 편하시고 한 높이가 적당히 높이가 될 겁니다. 나를 위한 나만의 싱크대니 자신의 기호를 알려주는 건 맞지만 주문 사항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제 높이에 맞는 싱크대를 제일 원하고요. 저희 수납 공간이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수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는 그런 싱크대를 원하고요. 덤으로 좀 이쁘고 깨끗하고 좀 튼튼한 걸 원하고요. 한 명의 고객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한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주일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완성된 싱크대. 제가 다 긴장이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와, 주방의 변신은 주부의 기쁨.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고급스러운 식탁까지 덤으로 얻으니 주부의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 특히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살림살이 때문에 수납 공간이 부족했는데요. 곳곳에 정리함을 넣어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변신했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고 이제 낮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서보세요. 서보시면 이제 어때요? 허리 통증은 좀 가셨나요? 굽었던 허리가 꼿꼿해지니 이제 요통 안녕 행복 시작. 이래서 맞춤 하나 봐요. 싱크대 높이가 제 골반하고 높이가 이제 딱 맞으니까 허리 굽힐 일도 없고 물 튈 일도 없고 장시간 설거지해도 허리가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맞춤은 가구뿐 아니라 먹을거리에서도 대세인데요. 제각각의 까다로운 입맛을 살려줄 나만의 푸드. 2018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한 음식이 있다는데요. 이 안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짜자잔! 바로 떡입니다. 그런데 끝없이 나온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먹기 좋고 맛도 좋은 떡. 종류가 많으니 온 가족 자기 입맛에 맞춰 쏙쏙 골라 먹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지? 사람들 취향 저격한 떡집 찾아봐야겠죠? 떡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형형색색 부드럽고 고운 자태 뽐내주니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먹기 좋게 하나씩 개별 포장까지 지극정성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모두 사로잡기 위해 종류도 각양각색. 왜 이렇게 많은 떡을 만든 거예요? 대표님을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하나하나마다 독보적인 천연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수많은 재료에도 고객 입맛을 잡기 위한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밤, 단호박, 팥, 검은깨, 검은콩 이런 정도는 저희가 직접 부모님이랑 같이 농사를 지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 드릴 수 있어요. 직접 농사지어 더 건강한 유기농 먹을거리. 먹어본 사람은 그 차이를 바로바로 느낀다는데요. 고객 건강까지 생각하는 정성에 입맛 따른 손님들의 취향까지 제대로 저격. 여기에 골라 먹는 재미까지 더해주니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나만을 위한 떡. 저도 한번 방문하고 싶네요. 좋죠. 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시는 게. 여기서 직접 농사를 져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감이 굉장히 크니까 먹어보면 굉장히 건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비장의 무기가 더 있다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단호박떡. 그 중심에는 직접 농사지은 단호박이 있었습니다. 보통 떡집은 호박 가루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떡에 단호박을 쪄서 넣어서 다음 날까지 쫄깃하게 그리고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넣고 있습니다. 유기농 단호박을 쪄서 그대로 넣어주면 와, 이 쫀득함 보이시나요? 피자인지 떡인지 알 수 없는 단호박떡 완성! 치즈 스틱과 비교해도 절대 지지 않죠? 찌은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다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맛은 물론 재미까지 더해 전 고객 입맛에 딱 맞춰버렸네요.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떡이 쫄깃쫄깃하고 고소해요. 담백하고 쫀득하고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막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고 싶은 그런 스타일? 젤리처럼 굉장히 쫀득해요. 입맛에 맞게 골라 먹는 떡.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주실 거죠? 선물할 때 케이크 하는 사람은 많은데 떡 선물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특히나. 고급스럽고 좀 건강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념일날이나 무슨 날에 떡을 선물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맞춤으로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살리는 시대. 여러분도 자신에게 안성맞춤 제품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하면 뭐니 해도 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쌀쌀하고 추운 날 네. 정말 따끈따끈한 집안에 앉아서 귤 하나 까먹으면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천국이 따로 예.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먹게 되면 이 손톱이 노랗게 될 정도로 멈출 수 없는 귤이 네. 생으로 까서 먹는 것 말고 요리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굿모닝 네트워크 시간에서는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살려주는 귤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토니오 셰프, 박미경 한의사 함께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까요. 네. 토니 안 씨하고는 어떤 관계신지. 토니안하고는 사실 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네. 예. 네. 아주 체격도 좋으시고 네. 그러면서 섬세한 요리까지 해주시는 토니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귤 하면 우리가 겨울철 대표 과일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네네. 사실 귤 많이 먹다 보니까 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귤에 대해서 잘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죠? 오늘이요, 귤을 가지고요.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천연 재료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귤을 이용해서 이 샐러드 드레싱까지 만들 수 있고 또 모든 요리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만능 시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귤에 대해서 생각하는 궁금증을 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맘때 창가물 시장이 북적북적한 이유? 바로 제철 맞은 과일을 찾아서라는데요. 그게 뭘까요? 귤이죠. 당연히 귤이 최고 맛있다. 귤이 최고입니다. 가게마다 푸짐하게 자리한 요 노란 귤. 이르게는 가을부터 늦겨울까지 수확해 지금이 딱 제철입니다. 귤이야! 귤 왔어요, 귤!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 감기 예방에도 1등 공신이라는 귤. 그러다 보니 자꾸 손이 갈 수밖에 없겠죠? 앉은 자리에 30개는 먹고 손이 노래지게 먹어야죠. 맛도 좋고 영양까지 품어서 겨울철 노란 보물이라고 불린다는데 그 맛은 당연히 굿. 혹시 귤을 주물럭주물럭 걸리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귤이 사람들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귤에 대한 궁금증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저희가 이제 판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귤이 알고 싶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죠. 귤 모두 제주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워낙 제주산 귤이 많다. 한번 뜯어볼까요? 아니네요. 그렇진 않네요. 네, 귤은 제주에서만 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귤은요, 선사시대부터 재배된 걸로 전해지는데 네. 인도 아쌈 지역에서 감귤 종자가 바다로 유입돼서 떠다니다가 따뜻한 제주도의 기후를 만나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운 거예요. 그래서 제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기후가 좋아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배되는 지역마다 또 귤의 특성도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귤은 최저 온도가 영하 7도가 내려가지 않는 따뜻한 곳에서 자라야지 당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지역에서 재배되지만 가장 따뜻한 제주도의 귤이 당도도 높고 품질도 좋습니다. 품질이 좋다 보니까 조선시대에서도 이 제주도 이외의 경상 지역에서도 재배가 됐지만은 약재로서 귀하게 진상된 것은 제주산 감귤에 한정되고 있고요. 네네. 그 기록이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뭐 제주에 가면 발에 채이는 게 바로 귤 아니겠습니까? 네. 식당 가도 그냥 나눠주는 게 귤나무가 귤인데 이 정도로 많더라고요.
귤 인심도 좋은 곳이 또 제주인데 제주에서만 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자 그럼 귤을 활용한 본격적인 요리 한번 시작해 보죠. 네. 먼저 그 귤 하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네. 귤 하면요? 네. 겨울? 글쎄요. 그냥 까먹는다라는 네, 생각밖에 그렇죠. 예. 보통 그냥 까먹고 마는데 오늘은 이 귤 껍질을 이용한 또 처음에 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껍질. 저는 이제 귤 껍질 같은 경우에는 까가지고 차에다 둡니다. 차에다가. 맞아요. 그러면 냄새도 없어지고 향이 굉장히 좋죠. 먼저 이렇게 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통 까서 드시고 귤 껍질은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귤 껍질만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감자칼 같은 것들로 이렇게 벗겨주셔도 되고요. 네. 벗겨주신 다음에 이 흰 부분만 살짝 걷어주세요. 자, 네네네.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되는군요. 네네네. 제거해주시고 이제 보통은 감자칼로 얇게 벗겨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거의 뭐 회를 뜨듯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얇게 썰어주신 다음에 요리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죠? 자, 물입니다, 물. 저는 한 잔씩 드시고 하시죠? 찻잔에다가 두셨길래 이게 귀한 무슨 약수인 건가 했는데 그냥 물이네요. 액체처럼 생각했는데 그냥 물을 찻잔에다가. 네, 따뜻한 물입니다. 약간 따뜻한 물. 여기. 지금 타시는 게 귤 시럽입니다. 지금 제가 막 보여드리려고 했던 귤 시럽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유자는 유자청으로 이렇게 타먹기도 하잖아요. 귤 시럽은 굉장히 생소하네요. 자, 한번 드셔보시죠. 자, 먼저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뜨겁진 않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귤 향이 입안에 도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모양은 진짜 유자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유자청하고 맛이 완전 다른데요? 네. 이렇게 귤 시럽을 만들어 두시면은 이 귤 차로도 아주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이 귤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 부분을 모두 제거해 주신 다음에요. 찬물에 담궈서 한 1시간 정도만 쓴맛을 좀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불 좀 꺼주시면 아무래도 껍질 부분이다 보니까 쓴맛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보통 그 유자청 그러면 유자의 안쪽을 활용하는데 요거는 귤의 안에 있는 그 과즙이나 과육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껍질을 활용한다는 게 껍질을 활용하는 게 껍질을 포인트네요. 메인으로 활용해 주시는 거고요. 귤 과육도 물론 들어갑니다. 귤 과육이 들어가줘야 또 맛이 더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귤 껍질을 넣어주시고 여기에 귤을 귤은 이제 귤 알맹이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귤 주스입니다. 귤 주스. 네네네. 자, 그냥 귤에 모든 걸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도 안 없네요, 버리고. 정말. 그리고 귤 주스와 함께 설탕도 약간 넣어주세요. 설탕이 약간 들어가구나. 이렇게 하고 불을 켜주시고 끓여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만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끓어오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완성품을 좀 준비해봤어요. 완성된 모습이 보니까 여기 이제 완성품이에요. 네네네. 걸쭉해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끓여두시면은 보관 기간도 굉장히 길어져요. 보통 한 3개월까지 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귤차.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끓이면은 그냥 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귤 시럽이 완성이 되고 요걸 활용해서 그냥 귤차. 귤차까지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따끈따끈한 물에다가 그냥 타기만 하면 귤차를 매일매일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물 반찬 하실 때도 이 귤 시럽을 한 큰술 정도 뭐 매실청이나 아니면 뭐 식초 대신 넣으셔도 새콤달콤하게 아주 맛있게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귤 시럽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재료와 레시피까지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자, 시민들의 궁금증, 귤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사항은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귤 더 달달하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귤 자체가 달긴 합니다만 예. 사실 더 달달하게. 예, 그 당도가 예를 들면 뭐 사과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귤을 더 달달하게 먹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자, 아까 힌트가 나왔었어요. 익혀라. 네, 맞습니다. 방금처럼 익혀서 드시면 네. 귤이 달아집니다. 귤을 구우면 네네. 이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숙성 호르몬인 에틸렌이 자연 상태보다 더 많이 분비돼서 당도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분이 증발하니까 당분이 농축이 돼서 더 달게 느껴지고요. 또 섬유소도 부드러워지니까 소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네. VCR에서 시민분께서 귤을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하면 좀 더 달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진짜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귤을 막 주무르게 되면은 네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숙성 호르몬인 에틸렌이 더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실제로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귤을 약올리면은 얘가 화가 나니까 더 달아지는군요.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한 우리가 귤을 더 달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네. 요리는요. 그 월남쌈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예. 귤쌈입니다. 귤쌈. 네네네. 야. 귤쌈인데요. 지금 여기 완성품을 미리 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요. 네.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포인트는요. 모든 재료는 준비하신 재료는 여러분들 취향껏 준비를 해주시면 그럼요. 되는데요. 네. 지금 파프리카, 양파, 그리고 뭐 닭가슴살, 깻잎, 적채, 뭐 귤 껍질, 귤. 요 정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가지 뭐 채소 같은 거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월남쌈에 들어가는 채소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요. 좋아하는 채소들을 활용하면 좋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빼지 않고 넣으실 것 같은데요. 네.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손질해 주실 때 보시면 네. 요 흰색 부분 있잖아요. 네네. 요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요? 모양상? 모양도 있지만 네. 요 부분이 굉장히 식감이 질깁니다. 그래서 먹었을 때 땀을 위해서. 예, 그 입안에 좀 안 좋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먹고 나면 가스가 차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더부룩해서인가요? 가스가 차니까 약간 그 뭐랄까 부담스러운 그 느낌이 있겠네요. 그럴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더부룩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파프리카가 부들부들해져요. 이제 그때 이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얇게. 얇게. 이게 얇게 이제 썰어주시면 포인트네요. 됩니다. 예. 아니 근데 꼭 굳이 또 얇게 안 썰어주셔도 돼요. 또 두껍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식감을 그럼요. 위해서 네네네. 두툼하게 썰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네. 네. 자, 노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자, 일단은 눈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색감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오늘의 주재료가 뭘까요? 귤이잖아요. 예. 그죠? 이 닭가슴살을 네. 귤 껍질에 재워둘 거예요. 네, 닭가슴살이 사실 퍽퍽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이걸 귤 껍질에 재면 또 좀 더 부드러워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신 다음에 자, 소금. 네. 소금을 살짝. 네. 그리고 후추. 후춧가루까지. 네. 그리고 여기에 얇게 썰은 귤 껍질, 네. 그리고 귤 시럽 네. 이렇게 넣고 재워두시면 아까 귤 시럽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네네네네. 예, 거기다가 이런 모양. 재워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예. 사실 이렇게 재워서 한 30분 이상은 재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왔어요. 한눈에 봐도 이게 네네. 가슴살이 아니라 다리살, 닭다리살처럼 굉장히 그죠. 좀 윤기가 보이네요. 네. 보통은 이 마리네이드 같은 것들을 하실 때 네. 귤 껍질 넣으실 생각은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이 귤 껍질을 넣고 끓인 시럽을 이용해서 마리네이드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잡내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오, 지금 향이 거의 이게 귤이니까. 맡아보세요. 아우, 좋아요. 예. 이 향이 그대로 닭 가슴에 재 있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거기 이제 썰어주시고요. 닭 가슴살도 얇게 또 썰어주네요. 네네네. 너무 두껍게 썰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썰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네. 자, 이제 그럼 닭 가슴살을 볶나요? 네, 닭 가슴살을 구워주셔야 되는데요. 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주제가 뭐였죠? 더 달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귤 시럽에다가 절여두었던 닭 가슴살을 한 번 더 뜨거운 팬에 구워주시게 되면 단맛이 배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더 달짝지근하게 맛이 낼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구울 때 향이 확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얇게 썰어서 구운 다음에 갖가지 채소와 함께 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귤쌈이겠죠? 네. 예. 한번 싸볼까요? 예, 한번 싸주시죠. 자, 접시가 네. 여기에다가 먼저 그 쌈을 쌀 접시에다가 물을 살짝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접시에 달라붙지 않고. 저는 진짜 이 그 쌀 테이퍼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뜨거운 물에다 넣고 이렇게 빼려고 하면 맞아요. 이게 막 그 서로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흐물흐물하게 달라붙어서 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근데 바닥에다 이렇게 물을 살짝 바닥에 물을 바르면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죄송한데 닭가슴살 좀 뒤집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요리를 다 하네요. 네. 먹기만 했는데 항상. 향이 어떠세요? 향이 근데 달콤한 향이 여기까지 나고 있어요. 야. 이렇게 금방 익었습니다. 약간 제가 잘못했나 봐요. 약간 타. 떠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월남쌈을 한 장 깔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라이스 페이퍼가 올라갔고 귤 위에 깻잎까지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취향껏 재료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네네네. 이 속에 들어가는 재료를 최대한 꽉꽉 채워서 네. 주먹처럼 만들어서 먹거든요. 아, 정말요? 식감은 최대한 많이 느끼고 싶어서. 아니, 입이 작으셔서 한 입에 못 넣으실 것 같은데. 여러 번 베어 먹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싸는데 지금 길이에 맞게 하나씩 재료를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귤을 넣어주십니다. 귤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넣어주시면은 안 되고요. 귤쌈이니까 그렇죠. 네네. 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귤을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네. 아니 깻잎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꽉꽉 채워주네요. 오늘따라 윤남이. 그다음에 요걸 넣나요? 색깔 보세요. 야. 너무 노릇노릇하게. 예, 그러네요. 귤 색깔이 났어요. 그죠. 마치 이거 이제 귤을 넣어서 귤 색깔인지 제가 잘 구워서 귤 색깔인지. 아니 엄청 잘 구워주신 거예요. 예.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고 한번 감싸주시고 양쪽을 한번 닫아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물을 조금 뿌려놔서 전혀 달라붙지가 않네요. 깔끔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팁인데도 이렇게 되네요.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쌀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쌈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관계상 이렇게 됩니다. 만들어 온 게 있는데요. 이거 먹어야죠. 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맛이 좋죠? 네. 어우, 상큼해. 지금 따로 원래 다른 일반 월남쌈과 달리 소스를 찍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자, 소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시럽 어디 있죠? 시럽 같은 거 만들어주신 거에다가 소스는 살짝 대신해서 찍어 드시면 되고요. 시럽이 조금 약간 밋밋하신 분들은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것들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고 섞어주시면 아주 빠르게 드레싱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귤 시럽이 만능 소스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만들어본 귤쌈 만드는 재료 만드는 방법까지 확인하시죠. 자, 여러분께서 지금 겨울철 대표 과일 귤의 변신을 함께하고 계신데 자, 귤을 알고 싶다. 그 세 번째 궁금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귤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
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궁합에 맞춰라. 예.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예. 서로 간에 영양을 더해줄 수 있는 좋은 궁합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귤은 브로콜리와 궁합이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귤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 네.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있습니다. 네.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C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귤하고 브로콜리를 같이 드시면 네. 감기 예방에도 좋을 뿐 아니라 네네네.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남자끼리의 그 우정을 브로맨스라 그러는데 네네. 네. 귤과 브로콜리의 우정을 귤브로. 귤브로. 네. 귤과 궁합이 맞는 브로콜리를 활용해서 그럼 어떤 요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요리예요. 네. 그 카레 라이스 많이 해드시죠? 카레. 너무 좋아하죠. 네. 네. 오늘 카레에는요 특별하게 귤이 들어갑니다. 네. 와. 아까 귤 같은 경우에는 익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달아진다고 네, 하셨죠. 그랬죠. 네. 귤을 넣을 건데요. 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귤 껍질까지 들어갑니다. 아, 껍질 진짜 야. 귤을 다 네네. 쓰네요, 오늘. 맞아요. 네. 네. 자, 귤 껍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꼭 그 길게 아니어도 되니까요. 잘게 그냥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뭐 다져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뭐 귤 껍질을 벗겨내가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네. 강판 같은 데 있죠? 예. 그런 데다가 네. 조금 갈아주셔도 돼요. 껍질 부분만. 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흰색 부분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일단 보기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아까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질기다고 그러셨고. 네. 그리고 이제 새우 같은 경우에는 귤 시럽에 한번 살짝 절여뒀어요. 또 새우도. 야, 이 시럽만 만들어 놓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여기에 네. 귤 껍질을 이렇게 뿌려주시는 네. 거예요. 오. 그러면 새우의 비린내나 잡내가 없어지고요. 이 귤 향이 새우 속으로 싹 들어가서 먹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네.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귤을 또 까요. 네, 귤을 이렇게 하면 껍질이 잘 까진다 그랬죠? 예. 야, 오늘 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네. 궁금증 예. 해소가 되면서 활용을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이렇게. 야, 지금도 아마 귤을 까먹으면서 우리 네. 김현욱의 굿모닝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 바로 한번 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어머님 지금 귤을 막 돌리고 계시네요. 이렇게 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아, 이건 또 귤을 길게. 네. 아. 자, 이렇게 귤 썰어서 알맹이까지 다 넣어줄 거예요. 자, 네. 그리고 자, 그럼 귤을 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해주세요. 네. 우리 박미경 한의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귤 많이 먹을 수는 없죠, 그죠? 이것도 어느 정도 적정량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한참 저 먹다 보면 손이 노래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귤은요, 100g당 비타민 C가 55에서 60mg 정도고 네. 칼로리는 42kcal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영양학회에서 비타민 C의 성인 하루 권장량을 60에서 100mg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중간 크기의 귤 2개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개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저 같은 경우는 한 박스 사놓으면은 제 동생이랑 둘이서 한 3일 만에 다 먹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재료가 해서 다 썰어졌네요. 네. 그리고 양파도 썰어놨고요. 예. 그리고 마늘도 좀 슬라이스 네. 해놨고요. 브로콜리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귤도 조금 준비를 네. 해봤고요. 자, 요거를 다 섞으면 되나요? 그리고 새우 아까 있죠, 절였던 새우. 네. 네. 새우를 카레가루에 버무려 주시는 거예요. 예. 오. 이렇게 살짝. 아, 네, 이렇게 미리 한 번 더. 네. 카레가루에다 버무리고 보통 우리가 카레 그러면은 다 볶은 다음에 카레물을 붓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네요. 한번 예. 재료에다 카레 가루를 이렇게 묻혀주시면은 예. 적은 양의 카레 갖고도 향이 풍부한 카레 요리를 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정만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팬을 달궈 주시고요. 네. 여기에 양파 그리고 마늘 그리고 브로콜리. 그다음에 브로콜리 다 넣고 네, 볶으면 되는 거죠? 볶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볶고 귤까지 네, 함께 귤까지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요. 네. 아까 절여뒀던 새우입니다. 아, 이렇게. 야. 예. 넣고 물을 살짝 넣고 끓여서 익혀주시기만 하면은 아, 물을 살짝 붓고. 네, 카레가 완성이 됩니다. 아, 이렇게 예. 한 이렇게 미리 다음에 또 하면 완성을 이렇게 카레가. 해놨어요. 네. 야, 와. 기가 막히네요. 예. 네. 귤, 새우, 카레까지. 저희가 그냥 귤을 과일로 먹는 거다라고 생각만 했지 네네. 이렇게 요리하는 거라고 몰랐을 텐데 네. 이렇게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두 분께 인사드리죠, 뭐. 네네네. 아니, 여러분들 귤을 활용해서요. 네. 많은 저기 요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맛있는 요리 해드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귤 요리 맛있게 잘 드셨죠? 예. 자, 이번에는 젊어지고 예뻐지는 특급 알짜배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미녀 보감 시간입니다. 네. 여자의 치장은 액세서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소개다라고 와. 쉐와 버리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그렇군요. 자신의 첫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외형. 외적인 부분이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또 새해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또 지금 가장 많이 신경 쓰일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올해는 또 어떤 게 유행을 할까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괜히 좀 위축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된다고 하니까 2018년 많은 사람 이목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세 가지만 알면 된다. 2018년 패셔니스타는 나야 나. 네, 2018년 모두가 주목하게 될 대유행 아이템 A to G까지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뷰티 전문가 방훈, 그리고 색채 컨설턴트 김효진 씨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방송인 이상민 씨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관리하는 남자 이상민입니다. 네네네네. 우리 황 씨를 뺀 거예요? 네, 이제 빼기로 했습니다. 너무 근데 자막으로는 네. 황방훈이라고 나왔어요. 어렵게 황을 뺐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지만 황을 좀 뺐을 때 좀 더 아티스트스러워서 오늘부터 빼기로 했습니다. 방훈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올해 유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우선 처음 내 첫인상을 봤을 때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죠? 이 보통 우리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컬러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왠지 그걸 퍼스널 컬러라고 해요. 자기 신체와 잘 어울리는 컬러를 사용하면 훨씬 더 화사해 보인다든지 훨씬 더 그 자기 단점이나 이런 장점을 단점은 가리고 장점은 더 부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 방법은 이 컬러입니다. 아, 그러네요. 야, 네. 그렇다면 매해 유행하는 컬러, 색깔도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미국의 한 그 색채 전문 회사에서는 2000년도부터 매해 색깔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네. 작년 12월 7일 날 좀 이슈가 있었어요. 네, 뭐예요? 그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네. 그 해군들이 모이는 어떤 행사에 네. 네. 올해의 컬러를 입고 등장을 하셨어요. 그 컬러가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울트라 바이올렛. 네, 그래서 올해는 2018년도는 예. 울트라 바이올렛이라는 그 보라 색상이 지금 트렌드 컬러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지금 바로 이 색깔이죠? 그렇죠. 예. 보시는 것처럼 보라 색상은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네. 창의적이고 아트적이고 네. 깊이감도 있고 그래서 우주에 온 듯한 그런 네. 느낌의 그런 컬러가 올해 이제 컬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너리라는 색상이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신이 좀 많이 피곤하니까 현대인들한테 좀 생동감도 많이 주고 네. 스트레스도 많이 풀어라라는 예. 그런 개념의 이제 컬러들이었었지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울트라 바이올렛. 보라색이다라는 거네요. 맞아, 저도 네. 보라색을 약간 고급스럽고 아니면 약간 맞아요. 동화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컬러인데 2017년 그 말씀하신 초록색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약간 생동감을 주고 싶다 해서 맞습니다. 선정됐다고 하면 2018년 보라색은 어떤 이유에서 또 선정이 된 건가요? 그 보라색, 약간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미실이 갑자기 생각이 또 나고 그다음에 보라색 병의 화장품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 보라색이 가지고 있는 그 웅장한 그런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도발적이면서도 그 약간 상상력을 창의를 하면서 또 푸른 색깔에서 오다 보니까 창조적인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색상이 보라 색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라 색상을 그게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느낌이 독창성, 창의성 이런 부분에 좀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색상입니다. 네. 근데 뭐 작년에 그린색 그러면은 뭐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보라색 그러면은 참 예쁘긴 하고 좀 모험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약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은 연예인 여성분들이요 이미 보라색을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보통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컬러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지우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퍼플 컬러의 재킷에 하이웨스트 슬랙스를 매치해서 좀 모던한 룩을 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플라워 패턴의 연보라색 프릴 블라우스에다가요. 이 약간 역시 이도저도 애매할 때는 깔맞춤입니다. 굉장히 깔맞춤을 잘하셨고 그 상태에서 이 화이트의 클러티를 포인트로 주셨고요. 윤은혜 씨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원피스인가요, 저게? 예,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이제 그 위에 그 끈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 형태인데 같은 연보라색으로 했고요. 클러치 같은 경우도 연보라색을 해서 동색 계열로 매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세 분의 아름다운 스타들이 울트라 바이올렛 의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소화를 잘 해주셨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한테 저런 보라색이 잘 어울리나요? 아까 우리 방훈 선생님도 피부 색깔하고 조화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색깔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색깔은 나한테 맞는 색깔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잘 조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과 뭐 집중이 아니라 선택과 조화. 선택과 조화.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피부 색상에 맞추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연예인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피부 색상이 약간 붉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여름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뭐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은 겨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라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같은 차가운 계열의 색상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피부 색상이 약간 베이지나 약간 조금 그 아이보리 이런 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라 색상이 워낙에 차가운 계열이니까 좀 조화 면에서 보라 색상이 더 깨끗한 보라로 선명한 보라로 보이지 않으니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좀 아니 보라 색상의 그 웅장한 매력이 또 반감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울트라 바이올렛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는데 무조건 보라색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이 이제 부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행하는 컬러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부터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보라색은요 코디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될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옷장에 보라색 의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도전하기가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색 얘기할 때 빛 얘기 많이 하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컬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컬러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주 보지 않는 컬러이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데를 쓰려고 해도 보라색을 어떻게 몽환적으로 하면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거 좀 내 분위기가 이상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나 무채색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이 심리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흰색이나 회색이나 검정 색상.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색깔을 사용할 때 원색을 좀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색상은 아무래도 좀 덜 쓰게 되는데 영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이번에 보라 색상이 유행색으로 나오니까 맥락 없는 결정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뭐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울트라 바이올렛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한 보라 색상이나 아니면 쌩한 보라색 이런 색깔들은 좀 너무 색이 튀어서 좀 묵직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보라색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번에 나온 울트라 바이올렛은요. 조금 색상 깊이감이 있어서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시크한. 그래서 포인트로 이렇게 조금씩 사용을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러네. 전체적으로 꼭 입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버려야겠네요. 조금씩 악센트 컬러로 사용을 해주면 정말 세련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왼쪽처럼 청바지하고 매치해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이 드네요. 하늘색 셔츠, 흰색, 핑크 이런 색상하고 같이 매치를 시키면 이제 패셔니스트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에 니트나 이런 게 보라색이 많아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호기심이 네. 많아서 사람한테 굉장히 잘한대요. 어느 오늘 정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 못하다가 네. 오늘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네요. 친해지면 뭐가 얻어질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 내 세상이네. 돼요. 예, 2018년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 좋은 분하고 네, 네, 만났습니다. 옷으로 이제 예? 성격 좋은 분하고 만났습니다. 예, 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자, 옷으로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네. 또 여기에 굉장히 잘 맞는 메이크업이 따라가야 네. 옷하고 매치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2018년에서는 네. 우리가 자연스럽고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가 여성분들이 가장 사랑했던 게 물광이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물광이라는 게 원래 자연스럽고 좀 내추럴한 그런 피부 톤을 말했는데 이제는 2018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좀 제일 많이 유행했던 게 반짝반짝거리는 거였어요. 블링블링.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피부에다가 반짝거리는 그 아이돌이라든지 특별한 날 많이 사용하던 좀 강렬한 반짝거림을 얻는 거. 네. 왜 그 2017년 말까지요 어플이 있었어요. 어플리케이션에 사진을 찍으면 막 펄감이 막 얼굴에 묻어 있는 그 알아요. 어플이 반짝반짝. 메이크업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런 반짝이는 게 튈 수도 있고 10대가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짝거리는 게 좋다고 해서 다 하고 나가면 마치 딸의 청바지 몰래 빌려 입은 엄마처럼 예.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주변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은 글로우라고요. 예. 이 얼굴이 좀 촉촉해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입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너무 과한 펄감을 조금 더 자제해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글로우 메이크업이 훨씬 더 좋고요. 우리가 흔히 키라키라 메이크업이라는 게 일본어로 우리가 반짝반짝거리는 메이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일반 주부님들이나 여성분들에게 일반인에게 맞는 키라키라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좀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가 메이크업 하는 거거든요. 우선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베이스를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네. 우선 좀 말씀드렸듯이 물광톤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촉촉해 보이는 가장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약간 쿠션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얼굴에 좀 촉촉하게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다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파우더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촉촉한 피부 타입을 위해서 약간 파우더 대신에 하이라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유분기가 많은 곳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분기를 좀 줄여주신 다음에 베이스를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촉촉이 대세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컬러를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컬러감이 조금 살색이라든지 이런 톤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보시고요. 그냥 우리가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하는 것처럼 많은 스킬 필요 없이 그냥 눈두덩이 중앙 정도에 가볍게만 펴발라만 주시면 돼요. 예, 지금 저 밑에 자막을 보면 내추럴 반짝반짝 눈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짝반짝거린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두 단어가 상반되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반짝반짝이라는 건 화려하다는 느낌인데 네. 이걸 자연스럽게 보이게 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이 메이크업이 그게 가능하다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 단어를 잘 보시면요. 아이섀도우는 자연스럽게 그 위에 펄은 반짝거리게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조합을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한 듯 같습니다. 안 한 듯 자연스러운 컬러네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일반적인 아이섀도우를 그냥 가볍게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피부하고 맞고 안 맞고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피부톤하고 맞는 골드 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용하시면 너무 동떨어지지 않아서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약간 펄감 있는 제품을 그 위에 올리면 마법이 시작됩니다. 마법. 네. 매직.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 눈 위에만 한번.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네. 왼쪽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펄을 올려줍니다. 네. 근데 이게 마치 우리는 그냥 은하수 같다고 하거든요. 약간 은하수처럼 펄감이 살짝 눈두덩이에 올라가게 만들어주세요. 예. 지금 제가 푸른 옆에서 하늘 보니까 은하수네요. 네. 펄 색깔이
피부 색깔 어울리는 색깔 하시니까는요 더 예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예. 이 립글로스입니다. 여성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립글로스를 네. 눈두덩이에 올려줍니다. 와. 이게 하고 나시면 정말 촉촉해집니다. 정말 촉촉해지는데 여기서 팁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크랙이라고 쌍꺼풀에 이게 끼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점 하나는 눈두덩이 이 광대 이 윗부분에만 해줍니다. 눈썹 뼈 부분에만. 눈썹 뼈. 네, 살짝만 해주시면 이렇게 눈썹 바로 아래쪽 위주로 네, 그 위주로 해서 되는군요. 살짝만 해주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마네킹 있죠. 마네킹의 그 윤기 나는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립글로스는 말 그대로 입술에다만 바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네. 사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요. 그 내 피부인데 내 피부 같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좀 투명하면서도 광채감을 내고 싶으실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눈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같은 경우에는요. 그 깃털처럼 가벼운 눈썹이 2018년엔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눈썹의 컬러하고 눈썹을 그린 색상의 컬러가 좀 달라지면요. 투톤 눈썹이 많이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사이사이를 잘 메워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눈썹을 잘 쓸어주세요. 잘 쓸어주시고 눈썹도 결을 이렇게 결을 이용해서요. 결을 이용한다는 건 그냥 너무 간편해요. 그냥 앞머리는 위로 중앙은 옆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펜슬 타입을 이용해서 가볍게만 그려주세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 그게 끝이면 방울이 아니죠.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투명한데 눈썹용 마스카라입니다. 근데 눈썹에 투명한 걸 이용해서 촉촉함을 눈썹에도 줍니다. 야, 눈썹에도 촉촉함을. 여기 여러 가지 여성분들 배우네요. 다 집중하고 계시고 시청자분들도 뭐 눈이 뚫어져라 좀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말 눈썹에 약간의 촉촉함이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우리 애띄어 보인다고 하죠. 어려 보이는 걸 원하신다면 눈썹이 퍽퍽해 보이는 느낌보다는 촉촉한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머릿결도 찰랑찰랑 반짝이면 더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눈썹은 생각을 못했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입술을 해볼 텐데요. 네. 입술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다 바르시는 것보다는 입술에 촉촉함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립 글로스를 그대로 이용하는데요. 여기도? 네. 입술의 중앙에만 살짝 립 글로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활용이 엄청 많네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예전에 하고 트렌드가 바뀐 게요. 입술 전체적으로 립글로스를 바르시면 튀김 먹고 나온 사람처럼. 네, 이러면 뭐든지 과하면 안일감만 못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최대한 글로시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할 거는 여기서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자, 놀랄 준비돼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이게 손에 그냥 눈에 썼던 펄을 그대로 입술 위에 얹습니다. 눈에 사용하신 펄을 그대로 입술에다가 그대로 입술에만 올립니다. 그 펄을 눈에도 썼지만 입술에도 쓴다. 네네, 이렇게 입술에만 올려주는 건데요. 입술에 올려주면 훨씬 더 촉촉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글로스로 덮어만 주시면 끝. 그 위를. 네. 그냥 놔두면 저게 너무 두드러지겠죠? 그렇죠. 두드러지고 날아갈 수 있는데 한마디로 코팅해 주는 거죠, 펄을. 그리고 우리가 입술 같은 경우는 바쁘잖아요. 뭐 먹어야죠, 말해야죠. 매우 바쁜 부위이기 때문에 살짝만 코팅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입술에서 이런 생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하는 그 키라키라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들만의 이 전유물이 아니고요. 우리에 맞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유행하는 메이크업 방법을 우리 방훈 씨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도중에 아이고 나 그거 못 봤는데 하고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아주 친절하게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To me tonight, yeah.
자, 이렇게 해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색깔이 올해는 유행이다. 그리고 메이크업은 이렇게 하셔라.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께 그 조언을 해드렸는데 네. 중요한 건 말이죠. 헤어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러네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맞아요. 야, 오늘은 얼굴이 왜 그래? 뭐 이런 말 참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올해는 어떤 헤어스타일이 유행할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그 주목이라고 하면 내추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추럴함을 꼭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사랑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던 게 약간 C컬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네. C자 형태로 바깥으로 삐치는 머리라든지 네. 약간 좀 자연스러운 웨이브인 S자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네. 이젠 약간 좀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2018년에 저기 한 걸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제는 2018년에 예? 가장 핵심은 레트로입니다. 레트로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약간 좀 복고로 돌아올 전망인데요. 성쾌하면서도 일명 좀 짜글짜글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래서 약간 히피펌하고 접목하는 게 2018년에 가장 좀 주목받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사실 저런 스타일링은 집에서 혼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은데 않죠. 미용실을 꼭 가야만 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이상민 씨가 네, 그렇죠. 알려주실 제가 거죠. 또 꼼수의 예. 많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오늘도 이 뭔가 사람이- 준비를 했는데 예, 꼼수마왕이에요. 네, 오늘 준비한 거 바로 요 빨래집게입니다. 예. 네. 사실 히피펌을 미용실 가서 하는 것도 너무나 좋긴 한데 평소에 하기에는 회사 갈 때 좀 많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네네.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기분 내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모델분이 계속 무언가 달고 계시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궁금했었거든요. 바로 이 빨래집게인데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원래는 이제 아침에 머리 감으시고 나서 모발이 한 50%에서 70% 정도 말랐을 때 네. 말아주시고 나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신 다음에 네. 풀으시면 되는데 일단 미리 말아놨어요. 네,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냐? 롤을 마는데. 네. 근데 롤도 좋긴 하지만 이 빨래 집게도 은근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머리를 가닥가닥 나눠주시고요. 이 머리카락을 나누실 때는 빨래 집게 크기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모발 두께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좋은데 오늘 약간 작은 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좀 작은 걸로 한번 말아볼게요. 얘를 모발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일단 살짝 이렇게 말아서 과닥을 까주세요. 그 다음에 빨래 집게 안으로 넣어주시면 끝나는데 어떻게 넣어주시냐. 빨래 집게 뿌리 안쪽부터 바짝 붙여서 아이고, 제가 사실 감기약을 지금 먹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요. 네. 손도 막 떨리고 그런데 네. 이렇게 말아서 갑자기 여기서 고백을 하시네요. 네.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쪽, 뒤쪽 말아주시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머리카락이 말랐다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물을 분사를 해주시면서 스프레이. 젖은 상태에서 말려주시면 더욱 좋아요. 저분 미용실에서 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스킬이 굉장히 부드럽지 취업되는 건가요? 않습니까? 이거는? 네. 거의 그 수준입니다. 관남이에요, 관남. 관리하는 남자. 본인이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여자 머리는 잘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 어머니 머리로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래집게 엄청 작은 걸 주셔가지고. 상민 씨 어머님은 아들을 낳으셨는데 네네네. 딸 같은 역할도 다 한다고. 그러네, 정말. 예, 뭐 효자예요, 효자. 예. 이렇게 말려주신 다음에 네. 드라이기만 있으면 되는데 드라이기로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 있죠. 뜨거운 바람으로 열을 쐬주세요. 이 열을 쐬주실 때도 너무 모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뗐다 붙였다 하면서 모근이 뜨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잘 말려진 부위만 네. 이렇게. 네. 원래 얘를 충분히 그냥 자연 건조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네. 이렇게 말려주신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드라이를 네, 활용해야겠죠. 풀어줄게요. 예. 지금 시간이 그다음에 없기 이제 때문에 해놨으니까 미리 보시죠. 해놓은 걸 한번 풀어보면 어떤 스타일인지. 이야. 이 정도의 컬이 나옵니다. 야, 이게 아니 빨래 집게를 활용했는데 네. 이렇게 컬이 생긴. 훌륭한데요? 지금 방훈 굉장히 씨가 좋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저희 미용실 망하겠어요 이러다가 아니 진짜로 집에서 빨래 집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미용실 왜 가?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주부님들이 미용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에 오시고요. 사실 집에서 하는 그렇긴 이런 해요. 홈케어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진짜. 진짜 셀프 스타일링이 최고네요. 이야. 집게를 활용했을 뿐인데 펌을 한 거 네, 같고. 이렇게 네. 지금 빨래 집게를 작은 걸 썼기 때문에 약간 네. 컬이 좀 빠글빠글해 보일 수가 있는데 빨래 집게를 큰 거를 쓰시면 훨씬 더 내추럴한 컬이 연출이 되고요. 네. 나는 이게 외출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런 브러쉬 있죠. 예. 브러쉬에 이거 물총처럼 분사가 되네요. 네, 이렇게 분사를 살짝 해주시고 예.
몇 번 살짝 빗어만 주시면 얘가 외출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예. 그래서 모델분께서 오른쪽으로 살짝 고개를 좀 돌려봐 주실래요? 네, 살짝 이렇게 한번 보게. 예.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빨래 집게를 마실 때 머리카락 끝이 너무 바깥쪽으로 삐쳐 있지 않도록 안쪽으로만 잘 말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나가면 누가 빨래 집게로 스타일링을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 아니 상민 씨가 낮에는 방송일을 하고 밤에는 미용실로 오셔야 미용실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소질까지 다 하시네. 근데 방훈 씨, 이런 헤어스타일도 유행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얼굴형이 있잖아요. 그렇대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게 연예인 누구의 머리, 뭐 고준희의 쇼커트, 뭐 박보영의 뱅,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따라하다 보면 내 옷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의 해답은 얼굴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굴형에 맞는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셨는데 먼저 둥근 얼굴형. 사실 저도 좀 둥근 얼굴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진 얼굴형하고 함께 묶여져 있거든요. 아니 2가지가 완전 상반된 얼굴인 것 같은데 같이 묶여 있네요. 한번 뜯어볼까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한 번만 뜯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뜯어드릴게요. 자, 레이어드 커트. 네, 맞습니다. 우선 여기 둥근 얼굴형하고 각진 얼굴형을 같이 분류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5대5 가르마 레이어드 커트입니다. 레이어드 커트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층을 주는 거고요. 약간 좀 층을 줘서 이 단층을 줘서 이 볼륨감이라든지 이걸 조금 더 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커트의 기법이기도 한데요. 사실 5대5 가르마라는 거는 시선을 양 방향으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둥근형이나 얼굴이 각진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갸름해 보이게 만들어준 효과가 있겠고요. 사실 이런 분들이 그 조금 애교머리를 조금 더 해주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약간 좀 그 각진형 같은 경우에는 5대5 가르마에서 애교머리를 좀 넣어주시면 조금 더 귀여워 보이면서 왜 각진형에 좀 그 남성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5대5 가르마에서 약간의 애교머리. 저도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애교를 부려봤습니다. 네, 지금 되게 세정 씨가 잘하시는 게 가벼운 애교머리를 또 양쪽에 안 하고 한쪽만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애교스럽습니다. 치우친 애교머리. 자, 어쨌거나 얼굴에 각이 많으면 생각을 해보면 턱이 더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네모난 약간 하관이 발달한 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도 레이어드 컷이 잘 어울릴까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둥근형이나 각진형이잖아요. 이 쉐입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옆머리나 앞머리를 이용을 해서 둥근 얼굴은 조금 갸름하게 그리고 턱이 있는 얼굴은 조금 부드럽게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네이어스 컷을 하던가 아니면 S컬을 해서 본인의 얼굴형에 맞는 그 이제 장식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장식선을 좀 찾아주는 게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코디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둥근형은 더 갸름하면서 둥글게, 각진 얼굴은 좀 그걸 감출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연출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각진 얼굴 같은 경우에는 각이 졌으니까 오히려 S컬을 해서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는 거고 둥근 얼굴형은 너무 둥그니까 좀 갸름해 보여야 되니까는 레이어드 컷을 해서 얼굴이 조금 더 샤프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꿔준다라는 거죠. 여자분들은 뭐 헤어 컬러부터 스타일링까지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저도 약간 끝이 뾰족한 역삼각형 얼굴이거든요.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역삼각 얼굴형은 어떤 헤어스타일이? 웨이브 스타일. 네, 사실 이제 역삼각형 얼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웨이브를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 웨이브를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약간 쇼컷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짧거나 길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애매한 머리가 가장 애매해지는 얼굴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통 이 역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마 부위가 넓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이마 부위가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좀 약간 그 뱅 헤어라든지 이런 걸 좀 가볍게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둥근 뱅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마가 더 넓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좀 어중간한 사이즈보다는 그 고준희 씨가요. 원래는 정말로 이렇게 원래도 아름다우셨지만 쇼컷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런 얼굴형이 훨씬 더 예뻐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역삼각형의 얼굴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쇼컷을 권장합니다. 그러네요. 고준희 씨를 상상해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네네. 고준희 씨의 긴 머리가 상상이 안 가요. 맞아요. 네. 워낙 쇼컷과 이제는, 네, 너무 잘 너무 매치가 돼가지고. 그랬을 맞습니다. 때 자기의 얼굴형이 가장 예쁘게 드러난 케이스죠. 그러네요.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긴 얼굴형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실 계란형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앞머리가 있는 네. 팔대이 가름하네요. 왜냐면 일단 긴 머리형은요 최대한 가려주셔야 되는데 얼굴형을 가려주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5대5 가르마입니다. 긴 얼굴형이 5대5 가르마를 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볼 때 하루 걸려 이런 말 하셨어요. 너무 지루해 보인다 내 얼굴에. 그러네. 안 그래도 긴데 5대로 딱 타놓으니까 그게 연장선상처럼 예, 연장선상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긴 형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튼 친다고 긴 생머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8대2 가르마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앞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 8대2 정도의 가르마로 약간을 감춰주신다면 시선을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5대5는 꼭 피해 주시고 8대2 앞머리가 있는 가르마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옆으로 좀 부해 보이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있는 건 괜찮은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봉이라고 위에다 이 볼륨감을 많이 주는 그 헤어는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팁을 좀 더 주신다면? 저는 지금 이제 얼굴형에 따라서 그 뭐 앞머리 레이어드나 뭐 이렇게 이제 장식할 수 있는 장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색깔하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부 색상에 따라서도 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뭐 얼굴이 둥근형이나 각진형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의 이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우아함이나 아니면 좀 웅장함, 그럼 이제 세련, 시크 이런 매력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앞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옆머리랑 뒷머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옆머리는 디자인에서 잡고 앞머리에서는 본인의 이제 얼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연출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우리 김효진 컨설턴트님 헤어스타일이 지금 보니까 레이어드 컷 5대5 가르마. 저 이쪽하고 조금 많이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약간 둥근 얼굴형에 좀 긴 형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5대5 가르마를 분장실에서 해주셨다가 지금 다시 2대8로 이렇게 좀 바꿔주기는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색상이 약간 베이지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풍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약간 우아함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레이어드를 일부러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요. 우리가 헤어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헤어의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2018년에 컬러잖아요. 대체적으로 얼굴이 각진형들은요. 조금 더 밝은 컬러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각진 분들에게 밝은 컬러는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각진형인 경우나 이렇게 좀 얼굴에 굴곡이 있다거나 광대가 튀어나온 분들은 조금 헤어 컬러를 좀 밝게 해보셔도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트렌드 색깔부터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방법을 잘 기억하셔서 올해 트렌드를 여러분이 유지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0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차고 다양한 소식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내일 아침도 역시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